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이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관통하여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일본 영토를 관통해서 발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아베 총리는 이제 또다시 북한이 일본 영토를 가로질러서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반드시 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공을 지나는 순간에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2017년 9월 13일 북한이 또다시 일본 영토를 관통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일본 국방성이나 일본 자위대는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북한이 2000km에서 2500km 고도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즉 MD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고도 500km까지밖에 사정권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500km까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2000km에서 2500km 고도 상공에서 바로 일본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호망하게 당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 내륙 깊이, 즉 자강도 무평리라는 내륙에서 일본 영토를 향해서 일본 영토가 가로질러 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격은 고사하고 호겁지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뉴스를 잠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4일 오전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 대피 지시하는 한편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자기 영공을 지나서 날아갔는데도 어디에 떨어진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추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영토를 지나가는 그 지역 관내에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NHK에 따르면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동북지방 상공을 통과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 훨씬 바뀐 태평양에 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라고 밝혔죠. 마스노 장관은 북한이 반복된 행동은 국제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발표한 거나 일본 정부 이 관방장관이 발표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도 나왔고 또 안보보좌관의 성명도 나왔지만 강력히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열어봤자 그게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막강한 핵무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평화적인 우크라이나, 조용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핵무기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이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일본 본토를 가로질러 날아갔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북한 제재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긴 만무하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해체하고 다시 조직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평화 수호를 위해서 만든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이 막강한 국가가 평화적인 나라, 러시아를 침략하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이런 마당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이런 기구가 여러분 필요할까요? 하물며 이걸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서워서 미사일을 쏘지 않을 이유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자기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에 겁을 집어먹고 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현에 있는 국민들에게, 자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 여러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데 대피하라고 했다면 북한이 마음 먹고 일본을 타격하자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일본은 북한의 전술 전략 핵무기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도 여실히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당한다면 일본은 우리와 많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얼마든지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적 여유도 이 고도를 높여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이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정말 몇 초 사이면, 아니 북한이 손으로 던져도 우리 땅에는 북한의 전략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자기 국민들에게 제2얼럿이라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않아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겁지겁되는 일본, 우왕좌왕하는 일본 정부. 그러나 말로만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는 한미일의 한계, 대북 유엔 제재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